지난번 제가 6개월 전에 왔었죠. 그때 배우신 거 실천하고 살으셨습니까? 4가지. 그렇게 하면은 관상동맥이 피가 쫙 굳었던 것이 흘러나가고 치매 걱정도 없는 4가지가 뭐였죠? 대답하시는 분은 나중에 책을 상으로 드립니다. 저기 누구 용감하게 얘기 4가지 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있습니까? 생활에서 중요한 것. 어떤 하버드 대학교 나온 젊은 의사가 한 20, 30년 전에 관상동맥이 막히면은요 가슴도 아프고 잘못하면 하트가 스탑돼가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뼈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가르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심장에 막힌 거를 잘라내고 다른 데서 핏줄을 잡아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수술을 그때 많이 했는데 캐비지라고 그러는 수술입니다. 오픈 하트 서저리. 어떤 이 젊은 하버드 나온 의사가 그러지 말자. 생활을 바꾸면서 리듬을 바꾸면 4가지를 실천하면은 누가 운동한다고 그러셨어요? 대답을 하시면 네, 일어나서 대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해야죠? 운동합니다. 네, 운동. 또 그다음에 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슬쩍 웃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 사람을 만나서 웃는 게 좋죠, 그죠?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저게 만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참 좋아요. 운동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저 책을 나중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한테 그냥 저기다 있으니까. 나머지 뭐냐 이제 생각나세요? 심리학적으로? 취미활동. 취미활동이요. 취미활동 참 좋죠. 어떤 취미활동이요? 운동하는 거. 네. 취미활동 굉장히 좋습니다. 그분은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랬잖아요. 제가 저 북쪽에, 캘리포니아 저 북쪽에 이제 인스티튜트를 만들어가지고 심장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굳은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딱 굳어가지고 못 들어가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해가지고 4가지를 주의시켰죠. 첫째, 다이어트, 음식.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너무 기름지지 않고 주로 야채, 과일, 그 다음에 기름기가 들어간 거. 그래서 기름기는 뭐 올리브 기름이라던가 또는 견과류, 피스타치오라던가 뭐 이렇게 호두 같은 거. 음식 조심, 운동은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제가? 적어도 30분을 일주일에 몇 번? 5번. 네. 공부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소연 선생님? 소연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많이 외우시고 계시네요. 음식 조심, 운동,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다 오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 제 생각엔 여기 남자분들 많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모임은 아주 특징이 남자 청중이 많으셔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요.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죠.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한다는 걸 느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제 생각엔 제일 좋은 것이 만나는 것. 특히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가까이 만나시는 거 참 좋습니다. 4번째는 뭐였죠? 일도 중요한데 이제 일은 운동하고 뭐 일 장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일에 대한 얘기 또 하겠습니다. 이 젊은 의사는 혼자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 명상, 아니면 요가라든가 해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 이게 4가지를 했더니 제가 그랬죠. 3개월쯤 되니까 이렇게 하트로 들어가는 그 관상동맥, 코로나리 아터리가 꽉 막혔던 게
살살살살 녹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심장 수술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치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인슈런스에서 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4가지 조심하셔서. 그러면 하트에 좋은 거는 제가 그랬죠. 브레인에 좋다고. 치매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이 하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갖다가 그때 했던 사람이 제가 정신과 학회를 갔더니 왔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 4가지 한 걸 그대로 하면은 예방이 되니까 그걸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면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미국인들은요, 제가 미국의 그 gerontology 노인학 책을 갖다 15권 제가 봤다 그랬죠. 그거 보니까 70에서 75세 그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형석 교수님, 저희가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그분한테 교수하실 때 배웠는데 이분은 한 60세부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Happiness in disaster. 자기가 애들 기를 때 너무 힘들으셨대요. 그러니까 뭐 그때 중앙고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도 하시고 그러는데 얼마 월급도 안 되는데 그 애들 다 학교 보내고 그러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그게 정말 행복했다. 그러니까 행복이 그냥 모든 게 편해서 행복한 것보다도 힘이 들 때 디자스터 그랬는데도 행복할 수 있으면은 그것처럼 큰 행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런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죠? 107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강의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리고 그 전보다도 말씀하시는데 어휘도 더 훨씬 아름답고 아주 말씀도 더 잘하세요. 운동하시고 그분 음식 같은 거 조심하셨고 물론 기도 많이 하셨고 또 계속 나가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4가지 다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분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저는 그래서 그분 강의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 생각에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105살까지 지금 저기 라이프 인슈런스 해놨거든요. 그전엔 97세였는데 아무래도 더 많이 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80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4가지 지키고 공부 많이 하시고 저 요새 책을 쓰려고 4시간씩 공부하거든요. 공부를 하면은 머리가 이게 쉴 새가 없어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운동도 하시지만.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 얘기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공부한 거 복습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매 걱정을 할 때가 됐죠. 이제 하트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니까. 그래서 잠깐 우리 두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두뇌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문준 집사님께서 이분이 크기도 크시고 카이로프랙터라 여기서 많은 분들을 치료하고 계신데 제 연세대학교 후배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브레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두뇌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쓰시고 네, 고맙습니다. 야, 멋지게 생기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분이 이제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계시면은 이분이 지금 아기가 이제 엄마하고 아빠한테서 23개 염색제를 받아가지고 46개가 되면은 엄마의 이제 태반에 가가지고 딱 착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셀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러면서 태아가 자라는데 열흘쯤 되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기둥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나중에 여기 잠깐 이렇게 네. 그게 나중에 여기서 척추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척추신경이 자라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밑에 있는 데가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가 제일 그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데인데. 크게. 무슨 여기 있는 데를 뭐라 그러죠? 숨골. 여기가 숨골입니다. 그래서 숨골에서 하는 일은 혈압, 그다음에 맥박, 그다음에 숨 쉬는 거, 호흡, 그다음에 체온 조절. 그래서 나중에 머리가 다 다쳐서 아무 딴 건 없어도 여기만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가 숨골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가 이 뒤에 있는 데가 뭐냐면 감정뇌, 림빅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변연계라고도 합니다. 감정뇌. 그리고 더 올라와 가지고 여기 저 마지막에 이 콩나물을 해서 이렇게 노란 게 깍지가 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뭐죠? 아시는 분들? 네, 전두엽이라고 하신 분 누구십니까? 네, 나중에 책 받아가십시오. 네, 전두엽. 아, 좋습니다. 네, 전두엽.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생각하고, 인지 능력하고, 기억하고, 누가 기억이라 그러셨죠? 저쪽에서, 네,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판단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예배 보고 여기 염화에 와야 되겠다 계획하셨잖아요? 여기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귀찮아. 이제 피가 나니까 집에 가야지.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림빅 시스템에서는, 아이고, 뭐 힘든데 가. 그러면 림빅 시스템하고 전두엽하고 싸워요. 여러분들은 다 이겨가지고 오신 거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예배 보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셨으니까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박수하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뇌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전두엽은 우선 뭔가 포커스를 합니다. attention. 그래서 여기에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주의 산만증,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아니면 뭐 자녀들은 많이 다 크셨을 테니까 그분들이 주의 산만증이 있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갖다 이제 송 집사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감정뇌는요, 림빅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모든 포유동물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마비가 되면은 전두엽, 완전히 우린 인간은 동물같이 됩니다. 여기를 마비시키는 게 뭡니까? 뭐죠? 다 크게. 치매병. 네, 치매병도 여기가 거의 다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치매고, 또 보통 때 일반 사람들이 여기가 마취가 되거나 마비가 되는 게 술입니다. 술을 많이 잡수시면 여기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포유동물이 같이 되죠. 개같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소같이 되고 그러는데, 소같이 되면 괜찮죠. 가서 자면 되니까. 이제 개같이 되면 그게 문제죠. 그죠? 그런 분들 좀 고생하시는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알아주실 거, 치매란 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두뇌에, 특히 이쪽에 전두엽 쪽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공부하고, 감정을 억제해야 됩니다. 하는 걸 여기서 합니다. 따라서 이게 화가 나더라도요, 여기서 막 어떤 분들은 소같이 태어나셔서 괜찮은데 약간 개같이 태어나신 분들은요, 여기 감정뇌가 여기가 마취가 되면 완전히 그렇게 개같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거를 누르는 일을 하는 게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다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머리를 중요합니다. 오케이, 우리 서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이 두뇌, 이제 이 그림은 옆에서 본 겁니다. 여기가 뭐죠? 요게 전두엽입니다. 그 요게 여기 네 여기가 요게 림빅 시스템 저기 그 뭐죠? 저 감정뇌. 이 감정뇌는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나가면은 그다음에 이 운동 이제 그 감정뇌에서 조절이 안 되니까 제 친구가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거로요. 네, 예, 지금 했습니다. 전두엽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다음 변형계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다음에 두뇌의 가소성이 뭔지 아십니까? 뉴로플라스티시티. 세 번째. 옛날에 우리 그 슈퍼맨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스가 말 타다가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마비됐었죠, 전신. 그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했죠. 다시 이제 살아나려고. 그게 힘들었지요. 그러나 1990년대 10년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걸 이제 발견했냐면요. 어느 날 보니까 새가 안 부르던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새도 요거 조금 있거든요. 여기 머리가.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노래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전혀 안 부르던 노래를 부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렇다는 거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어디서 생겼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꾸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런던시에 가보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에. 런던 여기 가셨었죠? 네, 여러분 계시네요. 런던시에 가면은 그 택시 운전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거기는요 14세기 옛날에 말 탈 때 쓰던 길이에요. 유럽이 길이 전부 다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내서 집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길이 빼뚤빼뚤하고 14세기니까 지금 뭐 600년, 700년 전에 만든 길들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 아들이 거기서 이제 한 6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기 갔었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들이 시험 붙기도 어렵고 3년마다 재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뇌과학자 여자분이 운전사들 오게 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뭐 저기 건강 상태도 비슷한 컨트롤 그런 사람들하고 둘을 갖다 이렇게 놓고서 MRI 아시죠 여러분? 두뇌 찍는 거 자장으로 여기 안에 다 찍는 거 찍었어요. 그랬더니 뇌가 다른 거예요. 운전사들은요 여기 해마 조직이라고 있어요. 해마. 이게 뭐냐면 기억의 중추입니다.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해마가 커졌어요. 이쪽 사람들은 보통이고요. 그래가지고 뭐를 열심히 하면 그게 공부를 하건 골프를 하건 뭐 여러분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많이 하시건 아니면 저기 지리 공부를 하시건 공부를 많이 하면 새로운 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리브스는 그걸 모르고 그때 가셨는데 지금 1990년 이후로는 두뇌에서 많이 이게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은 특히 해마 조직 근처에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두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열심히 해보세요. 아까 취미 활동 아니면은 뭐 운동 아니면 공부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오래 살으셔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95세까지는 덮어놓고 사실 거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0살 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왕 사시려면
아름답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시려면 공부하시고 뉴로플라스티시티, 가소성 이게 자꾸 생겨요. 손자 손녀가 뭐 수학 물어봐도 이제 딱딱 대답해 주실 수 있고 영어 그까진가 걱정하실 거 없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세포가 자꾸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80인데 저는 의과대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공부 더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살이 많아요. 한국이 자살 세계에서 지금 1등인 게 한 20년 돼요. 더군다나 슬픈 거는요.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자살률은 어떻게, 이건 딴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생각날 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 가지고 자살률을 따집니다. 미국은 지금 14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나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은요 10이 안 돼요. 거기는 천주교를 워낙 열심히 믿었고 본국이 낮으면 미국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낮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굉장히 많고 지금 미국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왜냐면은 제일 많은 그 자살하는 분들이 문제가 술, 두 번째가 조울증. 조울증은요 우울증보다 더 무서워요. 기분이 좋았다가 떨어지면은 막 밑으로 가고 3명 중에 1명은 자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신과라면 질색을 해서 치료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한약 가서 쓴다고 그러다 그냥 돌아가시니까 자살하시니까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ADHD에 대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자꾸 하면은요 늙을 새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은 뉴로플라스티시티, 새로운 세포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ognitive reserve란 말은 뭐냐면요, cognition이라는 건 인지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기 오신 것처럼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이러면은요 가족력 때문에 유전적인 것 때문에 지금 치매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그게 나타나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돌아가시고 나서 부검을 해보면은 이 안에 뭐 타우바디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이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그 좋은 세포들을 자꾸 이제 죽여가지고 그게 치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잔뜩 있는데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cognitive reserve라는 건 뭡니까? 적금해 놓든지 저금해 놓는 거거든요. 인지 적금해 놓는 겁니다. 미리 공부하시고 미리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많은 공부를 하시고 뭐든지 열심히 하시면은 이게 속에서는 지금 조금 일어나고 있어도 그게 바깥으로 안 나타나고 나는 것이 cognitive reserve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젊은 하버드 의사는 자기 어머니가 벌써 치매로 돌아가셨으니까 자신이 치매로 될 확률이 꽤 높아요. 근데 그래서 안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옛날에 치매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 85세 이상 이렇게 살았습니까? 네, 85세 넘은 분 중에서는 3명에 1명이 치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거는 65세 때는요 1%, 그리고 70세 되면 2%, 2배로 올라가요. 75세 때 4%, 80세 때는 8%, 그 다음에 5년 지나고는 어쨌든 85세 넘으면 36%인가 이렇게 됩니다. 32%.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뉴로플라스티시티나 cognitive reserve 이런 거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매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성 치매.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자분들이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그러신 일 없는데 배 많이 나오시고 저기 콜레스테롤 높으시고
그 다음에 당뇨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하트에서 피가 이 경동맥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브레인에다가 여기가 논이라고 치면 여기가 논 물을 쫙 주는 거가 혈액이 가는 건데 그게 지방 때문에 당뇨 때문에 배 많이 나오시고 여기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니까 걱정이 없는데요. 만일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중년 때부터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드님이나 따님들 중에서 중년 때부터 그 조심 안 하면은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순환성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피가 가다가 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많이 이제 뇌 그 세포를 갖다가 이제 인조리를 주는 거죠. 이게 다치게 하는 거니까. 남성 중에서 그래서 순환성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모든 치매에서 순환성 치매는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더 많은 거는 원인을 모르는 치매입니다. 그거는 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원인 모르는 치매를 뭐라 그러냐 하는지 아세요? 그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옛날에 닥터 알츠하이머가 어떤 여자분을 갖다 치료를 하는데 이 환자가 50세 넘었더니 막 기억력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어서 이게 벌써 한참 전이니까 20세기 초반이니까 그 가족들한테 미리 약속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이분을 도저히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부검하게 부검하게 해달라. 부검을 했더니 50쪽 넘었던 여자분인데요. 이 속에 알츠하이머 현상 그런 것들이 다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돌돌돌돌 속에 알루미늄 폴리클도 있고 타우바디도 있고 무슨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 찌꺼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뉴런하고 뉴런을 갖다 이렇게 연결하는 시냅스 있는데 그 관이 부서져 나온 것들이래요. 그게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걸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내가 보는 여자분이 이런 병이 있다. 나는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병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조금 더 많고요. 이게 알레리라는 무슨 그 유전적인 세포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게 조금 더 많아지는데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암은 여러분 별로 사망 안 하지 않습니까? 암은 이제는요 만성병이에요. 계속 그 캔서 약 쓰고 살면 오래오래 사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과학이 발전되면은 언젠가는 이것도 많이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치매를 방지하려면 하트에 좋은 거 다 해라.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말씀하실래요? 운동, 네. 음식, 친구 만나는 거, 사회, 인간관계, 4번째 기도와 명상의 시간. 4가지. 이거 하시면 심장도 좋아지고 되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지고 가실 겁니다. 이제 막 여기 브레인도 깨끗하고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고 그러려면 진짜 오래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텔로미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기다란 것들이 이게 염색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염색체의 끄트머리에 저기 주홍색으로 된 거 있죠? 이게 뭐 같으냐면은 이게 운동화 끈에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풀어지지 않게. 딱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요걸 텔로미어라 그래요.
이 텔로미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반으로, 우리 셀은 자꾸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피부 세포도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갈라져 반으로 나눠지고 이제 죽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게 이제 떼지요. 그리고 우리 그 핏줄 안에 있는 붉은 레드 블러드 셀, 적혈구도 90일이 있다가는 이제 뭐 이렇게 나눠서 죽고 뭐 새로운 게 생기고 그러는데 이 염색체가 반으로 잘라질 때마다 텔로미어도 반으로 잘라집니다.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서 더 잘 갈라질 수가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한테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수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그것만 기다릴 거냐? 요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요. 이 텔로미어하고 텔로미어를 갖다가 오래 길게 놔두게 하는 거가 텔로머레이즈라는 그 효소인데 텔로머레이즈가 나오면 이게 금방 잘라지지 않고 계속 길거든요. 요런 거 발견한 사람이 전부 다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그 테스마이어라는 큰 섬에서 나온 여자 과학자입니다.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 지금 아마 저쪽 샌디에고 쪽에서 아직도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노벨상도 받았죠. 어쨌든 이게 마치 운동화 끈에 달려있는 그 플라스틱처럼요. 얘가 이제 붙어 있다가 염색체가 갈라질 때 자기도 반으로 나눠지고 그런데 텔로머레이즈가 많이 나오면은 얘가 길게 그냥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텔로머레이즈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오래 살으시려면 텔로머레이즈가 나와가지고 얘가 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텔로미어가. 텔로머레이즈를 길게 많이 나오게 하는 것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식사. 근데 이 식사는 가능하면 파이버가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게 건덕지가 많은 걸 드시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 쑥 잡수시는데 거기 야채 많잖아요. 그런 거 좋습니다. 섬유질.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 알으세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거. 그리고 섬유질 많은 거 잡수시고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많은 거 잡수시고요. 그리고 그 식사 중요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텔로머레이즈 나오게 하려면은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트에 좋기 때문에 여기도 좋을 거다인데 지금 이것도요 비슷해요. 운동, 식사,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거 이게 전부 다 텔로머레이즈를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텔로미어가 잘라지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는 것이 텔로머레인데 그 보니까 저 스페인에선가 이거를 화학적으로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식사, 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사람 만나시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텔로머레이즈를 많이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4가지 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바이타민 C, 바이타민 E, 네 여기 늘려준 텔로머레이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음식 요거, 네 요거죠. 네 요거 텔로머레이즈를 만드는 거, 파이버 섬유 많이 잡수시고 그러면은 많이 그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서머라이즈만 이게 이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환자를 보거나 누구한테나 심신환영을 외우십시오 그래요. 심은 뭐냐면 심리적. 아까 심리적 말씀하셨죠. 심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본인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나는 사랑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제 생각에는 하느님도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자기 모상대로 만든 분이시잖아요. 본인하고 똑같이 만드는 우리 인간, 자기가 자기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 교인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 I am okay. I love myself.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데 옆에서 뭐라 그런다 해서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그죠? 제가 우울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본인부터 어떻게든지 좋은 점 찾아보세요. 그래서 본인을 먼저 사랑하세요. 심리적,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신체적. 우리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분은 좀 문제가 있게 태어나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무슨 당뇨가 있으면요, 당뇨병 열심히 치료하시고, 우리가 혹시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열심히 치료받으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거기에 들어가죠. 신체적인, 우리 신체를 갖다가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느님 보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이제 본받을 거고요. 그래서 신체적, 그 다음에 사회적 또는 환경적, 주위에 계신 분들, 가정이라던가 교회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골프 클럽이라던가 하이킹 클럽이라던가 이런 그룹에서 가능하면 남에게 덕을 베푸시고 남에게 먼저 잘해주시고, 그분들이 뭐라고 우리를 갖다 비평해도 제 생각에는 똑같이 비평하면 다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건 그냥 그 사람을 안 만나고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시고, 제가 김주환 교수가 연세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유튜브를 하는데요. 제가 그분 유튜브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우리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누구라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 그게 굉장히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우리 인생에서 편안하게 만들고, 병을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강조하시는데 저도 이거 참 좋게 생각합니다. 주전에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제가 싫어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너무 힘든 시기를 전했고 아마 주의산만증도 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용서라는 게 얼마나 어렵지만 자기한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 가끔 제가 일하는 곳에 뭐 직장에서 조금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카이저에서 35년 반을 일했는데, 치프가 한 열 몇 명 됐었어요. 제가 일하던 카이저에서는 유태인이 많았습니다. 원래 카이저에는 유태인하고 동양 의사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굉장히 여자를 싫어하고 동양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내가 괜히 반감 갖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잘못 자랐구나. 이 사람 문제가 좀 크구나. 그랬더니 저는 거기서 36년 반 있었고 그분들은 얼마 안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수용. 그 사람들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에 감사하고. 네, 그렇게 살면서 참 이제 끝인 것 같죠?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 한국 노인들 75세 이상 되는 분들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걸 봤어요. 2024년 2월에.
근데 아까 그 자살률이 세계 평균은 10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1년 동안에 10명이 자살을 한다는 건데 75세 넘은 노인들의 자살률을 보니까 제일 자살이 적은 데는 영국입니다. 10.4일 거예요. 10.4. 10.2. 근데 한국의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99.3이에요. 너무 슬프죠. 근데 이게 한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많으면요, 디아스포라들, 미국에 오셨거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이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잘 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저는 가정상담소에서 지금 일하거든요. 가정상담소에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주위에 그런 분 계시면은 잘 도와주시고요. 가능하면은 정신과 의사 와서 보도록 하시고, 아니면은 여기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여기 오렌지 카운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는 한인타운에서 일을 하니까 KCS라고 여기 있죠. 한인복지센터죠. 엘렌 아니 거기서 디렉터로 일하는, 거기 가시면 정신과 의사 있고 카운슬러도 있고, 거기 우리 다운타운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KCS 가셔도 됩니다. 한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또 케어라고 있죠. 케어. KHEIR. 거기 가도 정신과 의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 APCTC. 아시아 태평양 정신건강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여러분들 옆에서 우리 한인들 같이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공부하시면은 문제가 뭔지를 알고 정신과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이름 아시는 분? 수잔정. 한국 이름으로, 한국말로 수잔정, 영어가 아니고, 수잔정 마음 건강. 열린 상담실입니다. 수잔정 마음 건강 하시면은 대개 제가 나옵니다. 3년 반 전에 시작했습니다. 한국 근데 자살률이 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요. 옆에 분들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